안녕하세요. 네. 셀프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지난 우리 113회 전산회계 1급 실무 문제를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해송상사이고요. 해송상사 회계기간은 202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실무 문제 1번서부터 우리 프로그램 설치 다 하셨죠? 113회 백데이터 설치해 주시고 해송상사의 첫 번째 문제서부터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거래처 원장으로 거래처 등록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서 자, 우리 거래처 등록에 첫 번째 거래처 코드는 00777 00777 해주시면 되겠고 슬기로운 주식회사 해주시면 되겠고, 자, 동시로 처리하라 그랬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253811358, 그 다음 대표자 이름은 김슬기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업태는 도매, 종목은 금속, 주소는 그냥 생략해도, 우편번호 생략해도 되니까 뒤에다가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중앙대로 663 그리고 부전동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한 줄에다가 다 입력해 주셔도 전혀 상관은 없으십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유의하셔야지 될 거 한 가지는 유형이 동시인지 아닌지 이거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 그랬고요. 코드 번호가 134번 나와 있으니까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그냥 코드 번호 134 여기다 그냥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이 가지급금에 대한 뭐를 하라 그랬죠? 대체적요 8번 출장비 가지급금 정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우리 대체적요의 8번 대체적요의 8번 해서 출장비 가지급금 정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해당 오류와 관련된 전기분 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지금은 전기분 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개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장 일부 직원의 임금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급여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임금에다가는 플러스 해주셔야 되겠고 급여에서는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금에 220만 원을 더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급여에서는 220만 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순서가 원가명세서,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에서 끝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데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제품 매출 원가에 제품 매출 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수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원가 명세서에서는 일단 임금에 220만 원을 플러스 해주셔야죠. 임금을 플러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까지 넘어오신 다음에 다시 급여에서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일단 요 문제 푸시는데 중요한 순서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손이제 순서대로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잘 하셔서 우리가 문제를 실수를 안 하시도록. 자, 전기분이라고 검색하셔야 되고요. 전기분 원가명세서에 먼저 가셔서 원가명세서에 임금에 220만 원을 추가해 줄 거예요. 그러면 220을 추가해 주면 4,72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4,720만 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 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게 되니까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어디에다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데 우리 아까 계산해놨던 이 금액이 그대로 가야 돼요. 4억 78만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그러면 바뀌게 되는데 급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220만원을 빼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급여에서 220만원을 빼주시게 되면 8,430만원으로 급여를 8,43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당기순이익은 변화가 없게 돼요. 원래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전표 거래입니다. 일반전표. 자, 7월 15일 날이고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그럼 계약금 원재료 구입시 계약금이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선급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일반전표에 가셔서 일반전표에 우리 7월 15일 날 7월 15일 날 가셔서 일단 대변에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300만원이 나가겠죠? 그쵸? 그리고 차변에 가서 선급금 상수 거래처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지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 8월 5일 날 사업 취득을 위한 자금 9억 원을 차입하고 선이자 3,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럼 지금 오늘은 우리는 차입했어요. 그렇죠? 만기가 6개월짜리니까 우리 단기 차입금이 되겠네요. 그렇죠? 단기 차입금 해주시면 되겠고 선이자 이자를 먼저 뗐어요. 그러면 원래는 얘를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선이자 지급액은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전표에 8월 5일 날 08월 05일 날 일단 대변에 단기 차입금 우리은행이고요. 우리은행의 단기 차입금 9억 원이고요. 차변에 가서 우리는 선급 비용으로 3,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선이자 우리가 지금은 문제상에서 선급비용 만약에 선급비용 처리라는 말이 안 나오면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자, 그 다음은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날 창고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중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작년분 창고 임차료 그러니까 미지급금으로 우리는 100만 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감한 나머지는 임차보증금만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된 상태예요. 그럼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올 거고 대변에 임차보증금이 없어지면 되겠죠.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차변에 있었으니까 오늘 돌려받았으니까 대변으로 소멸해야 해요. 그래서 9월 10일 날 09월 10일 날 우리는 일단 대변에 임차보증금 거래처는 대운 1,000만 원이 없어졌는데 우리는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을 때 작년분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임차료를 차감했으니까 미지급금 이것도 대운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고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 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0일 외상매출금 중 13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지금 외상매출금, 영광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있었는데 130만 원만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대요. 결국 지금 이 문제의 전체 외상매출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외상매출금 중 130만 원만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0일 날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이
130만 원이 들어올 거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영광상사 외상 매출금이 130만 원만. 그러니까 전체 금액 상관없이 오늘은 130만 원에 대한 금액만 회수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문제가 오류가 안 생기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통주를 샀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통주를 사게 되면 계정가목은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2,000주를 만원씩 취득했으니까 2천만 원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매입 수수료 24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수수료 어떻게 해야 되죠? 원가에 포함. 수수료 비용 쓰시면 안 돼요. 이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에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쓰시면 안 되고 이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11월 29일 날 차변에 가서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치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123번은 당좌 자산이고 178번은 투자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자산.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178번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8번 매도 가능 증권 2024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2024만 원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수입한 상품에 부과된 관세. 지금은 수입한 상품에 대한 관세.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결국 뭘로 처리해라? 상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된다. 지금은 상품을 매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보통 예금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모든 자산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자, 12월 08일 날 그럼 차변에 상품이 756만 원이 들어오겠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756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관세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네요. 그쵸? 네.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거래는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08월 10일 날 우리 과세 매입이 되겠죠? 맞나요? 소모품 구입했고요. 공급가액은 95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산양산업 그리고 전자이고요. 그 다음 분계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그냥 현금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분계는 그냥 현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대신에 지금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라 뭐를 샀다고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그런데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소모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개월 만기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 영세 매입이 되겠죠. 그쵸? 네. 8월 22일 날 우리 유형은 영세 매입 52번이 되겠고요. 원재료 공급가액은 3,400만 원. 로띠 전자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 그 다음에 영세는 우리 이렇게 해서 원재료 매입했고 부가세 안 나오죠. 대변에 가서 지급 어음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어려운 부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송강수산으로부터 영업부 직원 선물로 마른 멸치. 그러면 800번 때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쵸?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영업부 거래처의 선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접대비가 되겠네요, 그쵸? 접대비. 이렇게 되겠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계산서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뭐더라? 면세더라. 면세더라. 이해되셨나요? 대금은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따로 뭐 구분하실 필요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8월 25일날 면세 매입이고요. 선물 세트를 샀어요. 금액은 80만원이 되겠죠? 그쵸? 네. 80만원만큼이 되겠고, 거래처는 송강수산,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자, 그 다음 분계는 혼합.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811번 복리후생비가 5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813번 기업업무 추진비가 3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면세 매입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일단 불공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 우리는 가지급금입니다. 여기서 친절하게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래처를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그래서 불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1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10월 16일 우리는 불공 매입, 그래서 대표자 뭐 사용 부분 210만원, 뭐 노트북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거래처는 상해전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불공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맞고, 분계는 혼합. 그리고 차변에 가서 가지급금인데 거래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해전자가 아니라 황동규. 네, 이렇게 해서 거래처를 반드시 황동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변에 대금은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겠죠? 그렇죠? 네,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문제에선 중요한 건 가지급금 그리고 황동규. 친절하게 근데 문제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비자 김은우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김은우 신용카드를 수취하였다. 그쵸? 신용카드, 그러면 지금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카과 매출인가요?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11월 04일날 카드과세 매입 17번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공급가액은 77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거래처는 김은우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신용카드사 F2 눌러서 신용카드 지금 어디지요? 자, 신한카드로 수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네, 신한카드. 그래서 신한카드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그냥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외상으로 처리하시면 이렇게 신한카드 들어와요. 혼합으로 처리하시고 외상매출금 쓰시면 여기가 신한카드가 아니라 김은우가 들어오니까 거래처 신한카드로 변경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해볼게요. 여기서 혼합으로 하시면 제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쓰면 김은우라고 나오니까 여기에서 신한카드로 우리가 수정해 주셔도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걸로 처리하시든 상관없으세요. 카드로 처리하셔도 여기는 만약에 카드로 처리하겠다. 카드로 처리하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자동으로 나오네요. 네, 그래도 정답. 그래서 카드로 처리하셔도 정답이고 외상으로 처리하셔도 정답이고 그 다음에 혼합으로 하시고 대신에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신한카드가 걸려 있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2월 4일날 제조부가 사용하는 기계장치 원상복구를 위한 수선비 8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그러면 카드과세 매입이 되겠죠. 그쵸? 네, 카드과세 매입 수선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12월 4일입니다. 12월 04일날 우리는 카드과세 매입에 수선비 88만원 거래처는 어디인가요? 거래처는 뚝딱수선입니다. 거래처는 이렇게 해서 뚝딱수선 요것도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뚝딱수선 그리고 카드사는 F2 눌러서 하나카드 붕괴는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원재료 대신에 520 수선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미지급금에 하나카드 이렇게 나와야 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수정이에요. 오류 수정. 그래서 9월 9일날 초록산업으로부터 500만원 차입하고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중에 200만원은 올해 상환해야 되네요. 그쵸? 그쵸? 200만원은. 그러면 200만원을 뭘로 바꿔라? 단기 차입금으로. 그쵸? 그럼 장기 차입금은 300만원이 되겠네. 그쵸? 3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일반 전표에 9월 9일날 09일 일반 전표에 가셔서 우리는 장기 차입금의 금액을 3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초록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초록으로 200만원 단기 차입금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 업무용 화물 차량 점검 수리하고 차량 유지비 25만원 현금 지급하였으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회계 직원의 실수로 일반 전표에 입력했대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10월 15일 날 거래는 삭제하셔야죠. 그쵸? 네. 이렇게 두 개의 거래는 F5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10월 15일 날 과세 매입에 수리비 공급가액은 25만원에 25,000원 맞죠? 네, 거래처는 바로 카센터 전자이고요. 붕괴는 그냥 현금 써주시면 되겠고 얘는 822번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쵸? 네, 영업부 차량이니까 822번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류 수정을 해봤고요. 결산 정리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짜로 자, 외상 매입금 1월 2일 날 원재료 공급처 노보노로부터 외상 이만큼 매입했는데 5,500달러 매입했는데 미지급한 잔액이 2,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2,000달러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 환율이 1,100원이었는데 1,200원이 됐으니까 환율이 늘었죠. 지금 자 외상 매입금이고요. 계정 과목은 그 다음에 2,000달러인데 우리는 100원만큼이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20만원만큼이 증가했죠. 그쵸? 외상 매입금이 증가하게 돼요. 외상 매입금에 20만원 증가하게 되니까 그러면 외상 매입금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부채의 증가니까 득이에요, 실이에요? 실.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 20만원
생기겠죠. 자,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 대변.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 우리는 노보노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20만원만큼이 증가했고 차변에 가서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증권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고 5,600만원이 5,4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200만원만큼 마이너스가 생겼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했었고 단기 매매 증권에 마이너스 2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200만원이 없어지면 되겠고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200만원이 생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화재 보험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부 공장에 1년치 화재보험료를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처음에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보험료 360만원이라고 해놨었다. 그러면 우리는 나누기 12를 해보면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그쵸? 1개월에 30만원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고 자 그러면 내년도 4개월분 그러면 30만원에 곱하기 4를 해주면 4개월분에 해당하는 120만원만큼이 내년도 분이 되겠죠. 차기분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선급 비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처음에 처리한 게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 미, 자, 사. 그래서 지금은 비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용의 차기분입니다. 차기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산으로 처리되면 사용액, 올해 거를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처리됐으니까 보험료가 무조건 대변으로 사라지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521번 보험료가 120만원이 없어지면 되겠고요. 차변에 가서 선급 비용입니다. 됐나요? 네. 자, 자동 결산이 없네 문제. 그쵸? 여기까지만 풀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된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공짜 문제예요.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도 4월에서 6월로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04월 엔터 06월 엔터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엔터 한번 더 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매출 공급가액 매출 이렇게 핑크색 부분이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의 공급가액과 세액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7번 510만원에 우리는 세액은 30만원이네요. 그쵸? 네, 영세가 있구나. 그쵸? 영세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30만원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이렇게 답안지 쓰는欄에 가보시면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네, 창을 닫아야 됩니다. 닫아볼까요 그냥? 네, 닫아보죠.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은 510만원입니다. 세액은 3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로 가죠?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총계정원장. 그 금액을 각각 기재하시오. 그래서 월과 금액을 그랬으니까 총계정원장에 가셔서 4월서부터 6월이라고
했는데 뭐 그러면 4월 04에서 06 이렇게 검색하시면 4월에서 6월 511번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4월에서 6월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4월이 되겠네요. 그쵸? 4월 41만 6천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 그랬으니까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야죠. 그쵸? 네, 거래처 원장에 4월 말 현재 그러면 4월부터 4월까지를 치셔도 되고 1월서부터 4월을 치셔도 되고 어쨌든 여기가 4월 30일이면 됩니다. 되겠고 이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엔터 치시게 되면 미지급금 이렇게 나와요.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금액이라 그랬으니까 잔액을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잔액을 클릭할 때마다 정렬이 돼요. 그래서 5천만 원이 가장 많고 세경상사 5천만 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전산회계 1급 실무 시험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복습해 주시고 네, 연습 조금 하시다 보면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